자, 잘 보세요. 자, 제가 이거 복사를 할게요. 메모장에다 먼저 복사를 하고, 제 메인 클래스랑 메인 메서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거 실행하면 콘솔에 뭐라고 나올까요? 그쵸? 헬로 월드라고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번엔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바꿨어요. 이걸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요, 그쵸? 줄바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번엔 이렇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이번에 직접 여기에다가 옮겨 볼게요. 모양 바뀐 거 보셨죠? 방금 리플에서 역슬래시 n이랑 메모장에서 역슬래시 n 다르게 나온다는 거.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이 결과랑 같을 겁니다. 보시면 여기 두 칸, 세 칸이 떨어져 있어요. 세 줄. 왜냐? 역슬래시 n을 한 만큼 건너뛰는 거예요. 뭐 하나씩 들어있을 때는 이렇게 바로 건너뛰고 그 다음 게 나오겠죠. 출력은 한 이 정도? 여기까지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더 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 내용 이제 잘 보세요. 일단 지우고 중학교 수업 시간으로 들어가 봅시다. 제가 뭐 x는 3이라고 썼어요. 중학교 수업 시간에 이 x는 보통 미지수라고 해서 배우죠. 그쵸? 교육과정 다른 분들은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미지수 x는 3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미지수 x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x를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자, 이렇게 출력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이거는 이렇게 출력하면 x라고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좀 이따가 하거나 뭐 다음 시간에 할 수도 있는데 할 건데 3이라고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혹은 뭐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이런 경우 x 플러스 2 5 어떻게 나올까요? 그쵸? 얘는 5라고 나와요. 여기서 x를 그냥 문자 그대로의 x로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여기 3이라고 값이라고 해놨으니까 값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x 안에 3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3 더하기 2가 돼서 5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 XY 하면서 풀었던 문제 있었잖아요. 중학교 때. 뭐 그거랑 좀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바에서는 이런 미지수를 따로 변수라고 부릅니다. 명칭이 변수예요. 변할 수 있는 수라고 해서 변수라고 하는데 여기 파이썬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수 선언은 파이썬에서는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자바에서는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자바에서는 이 미지수의 타입을 정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int 쓰기 전에 한 번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변수를 쓰기 전에도 이렇게 타입을 지정해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쵸?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x에다가 x는 3이고 다시 자 x에다가 x는 3이고 y는 2일 때 x 더하기 y가 5잖아요. 그쵸?
얘는 그냥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미지수예요. 근데 이 자바에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int x라고 한 것처럼 반드시 무조건 한번 해야 됩니다. 이거를 사용하기 전에 만들고 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쓸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x를 만드는 행위를 변수 선언이라고 합니다. 변수 선언. 얘는 사실 좀 뜻이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x라는 공간을 만들겠다. x라는 공간 만들겠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공간이 변수입니다. 변수. 자, 그리고 얘는 실제로 공간처럼 작동을 해요. 여기서 x는 3이다 라고 해놨는데 사실 이거 해석하자면은 x라는 공간에 3이라는 값을 넣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얘는 넣겠다예요. 등호. 여기서 보이는 이퀄 마크는 같다의 의미가 아니라, 얘는 같다의 의미가 아니라 넣겠다는 의미예요. 이거를 대입 연산자라고 해요. 대입 연산자. 자바에서 그러면 자바에서 같다는 의미로는 이렇게 등호를 연달아서 두 개 씁니다. 이게 같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보이는 그러면 이퀄 마크는 같다가 아니죠. 이걸 대입 연산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넣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 옆 오른쪽에 있는 것들 왼쪽에다가 여기서 말하는 그럼 인트는 뭘까요? 인트는 그쵸? 인트는 인티저의 약자예요. 인티저. 보시면은 메모장 인티저 이렇게 씁니다. 구글에 검색을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정수라고 나와있죠. 이건 뭐 그냥 인트는 인티저고 인티저의 줄임말이고 인티저는 정수다, 이 정도만 아셔도 돼요. 이건 좀 중요한 규칙이긴 한데 제가 여기서 int라고 앞에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선언을 해놓으면 이 x에는 정수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건 그냥 법이에요. int x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x는 정수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 제가 여기를 3.3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쵸? 얘는 틀린 거죠. 3.3은 실수니까. 그래서 여기에 좀 추가를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앞에다가 x란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오직 정수만. 네. 왜냐면 이 인트가 붙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밑에서 여기 3.3이라고 해놓은 거는 틀린 게 되는 거죠. 실수여서. 이 수가 실수여서 일종의 제약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x 앞에 있는 게 인트인 이상 이 3.3 같은 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인트를 써줌으로써 이 x에는 정수만 들어가야 돼 라고 선언을 해준 거예요. 대신 이런 거는 상관없죠. 다시 3을 하거나 마이너스가 붙어도 되죠. 왜냐면 얘도 정수니까. 음의 정수. 이해되시죠? 그러면 0도 되는 거죠. 0도 정수니까. 이런 거는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실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이거 안 됩니다. 이것도 애초에 틀린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요 뒤에 다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했어요. 얘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이유는 아셔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죠. 위에서 아래 기준, 이 방향, 진행 방향 기준에서 봤을 때 얘는 뭐 하는 거예요? 값을 넣고 있는 거죠, x에. 그리고 얘는 값을 넣을 공간을 선언한 거예요. int x 이렇게 함으로써. 근데 지금 상황 보시면 선언하기도 전에 넣겠다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공간을 안 만들었는데 넣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고 나서 쓰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쓰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x라는 이름을 먼저 선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값을 넣어주든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넣겠다 이런 거는 없어요. 대신에 이런 거는 됩니다. 이런 거 int x는 3. 자, 이거는 왜 되느냐? 이거는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이 3이라는 값을 이 x에 넣어준 거예요. 뭐 만들자마자 쓰고 싶으시다 그럼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 결과가 5 나온다고 했죠, 출력 결과가. 그럼 여기서 x는 미지수가 아니라 값으로 봐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출력 결과가 3 더하기 2 해서 5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x는 2라고 했어요. 그럼 뭐라고 나올까요? 얘는 4가 나오죠. 자, 얘는 x라는 공간 변수에 2를 넣겠다 라는 의미예요. 2라는 값을 넣겠다 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오늘 3을 넣었습니다. 이건 무시하시고 3을 넣었어요. 이상하죠?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어요. 보세요. 지금 여기서 무시하고 이거는 출력을 2번 하고 있죠. 그쵸?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2번 하고 있는데, 자, 1번 시점 2번 시점이에요. 보시면 1번 시점에서는 x가 3이었어요 여기서는 x가 3이었어요 근데 2번 시점에서는 x가 2예요. 이유는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기 때문이죠. 얘가 출력되기 전에 x가 3에서 2로 바뀐 겁니다. 얘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원래 있던 3은 이렇게 x가 있는데, 원래 있던 3은 이제 2로 덮어 쓰기가 된 거죠. 대신에 여기 x는 여전히 3 살아있기 때문에 3이라고 나오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두 번째 여기 출력문이 실행되기 전에 x값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x값이 바뀌었으니까 여기 값도 바뀌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출력문이 실행될 때 x 안에 있는 값이 뭔지 따져봐야 돼요. 변수에는 값이 딱 하나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얘는. 그래서 출력문 안에 x가 똑같이 쓰여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3으로 보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2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실행을 해볼게요. 들여쓰기
이거는 주석인 거 눈치채셨겠죠? 그쵸? 3, 4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x가 3인 거고 여기서 x는 2인 겁니다. 이거는 들여쓰기랑 변수가 한 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초반에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무시하시면 되는 거고, 주석 부분.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전체를 이 줄을 주석 처리해 볼 거예요. 그럼 뭐라고 나올까요? 그쵸? 그냥 4만 나오겠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출력은 한 번만 했으니까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x는 3을 넣었다고 해도 x는 2를 만났죠? 그럼 원래 있던 값은 덮어쓰기가 되는 거예요. 되돌리려면 컨트롤 Z. 일단은 여기까지 직접 작성해보세요. 자, 이 한 줄은 의미가 뭐예요? 자, 최대한 자세하게 x라는 공간을 만들겠다. 근데 이거는 좀 모자라죠. 맞긴 한데 x라는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라고 해줘야죠. 왜? 여기 인트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리고 x는 x에 3이라는 값을 넣겠다. 그쵸? 이렇게 하면 이 한 줄의 의미는 해석이 끝이 난 거예요. 여기서 출력되는 건 4이고요. 여기선 3이 출력되고요. 얘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재활용한 거죠. 그쵸? x라는 공간 변수에 2를 넣겠다. 그쵸? 이것도 좀 중요한데 여기도 x 쓰였고요. 여기도 x 쓰였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공간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값이라고 해요. 그쵸? 이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x는 변수일까요? 값일까요? 값이죠? 그럼 여기서는 뭐죠? 변수죠? 얘는 값이고 얘는 변수예요. 보통 공간 더하기 2를 한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변수면은. 그쵸? 근데 값이니까 그 차이는 여기 등호 보이세요? 이퀄 마크 왼쪽에 있으면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없이 단독으로 있다 그러면 값이고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얘는 뭐예요? 얘는 변수죠? 왜냐면 이거 왼쪽에 있으니까. 등호 왼쪽에 있으면 변수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값으로서 역할을 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같다는 표시였어요. 변수에다가는 값을 넣어야 되니까 이거 하나가 있어야죠. 대입연산자였고요. 사실 오늘은 이 내용만 해석할 줄 아셔도 성공하신 거예요. 대신에 변수는 규칙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어도 안 됩니다. 네. 무조건 문자로 시작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뭐 숫자 써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이 코드는 실행했을 때
에러가 날 겁니다. 자, 이 코드가 에러가 날 건데 그 이유를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보기 편하게. 맨 위에 거, 맨 위에 거 여러 개 나왔으니까 맨 위에 거 읽으시면 돼요. 이 뒷부분 한번 해석해 보시면 돼요. 뉘앙스 파악하셨나요? 자, 오류가 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만 x가 a12로 바뀐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x를 뭐 변수 선언은 안 해줬죠. 그쵸? 그래서 x라는 변수 없는데, 찾을 수 없는데 이게 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변수 이름이 x랑 다르잖아요. 이거랑 x랑 없는 걸 가져다 쓰려고 하면 뭐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뭐라 하고요. 그럼 이걸 다시 x로 바꾸면 해결이 되겠죠. 왜냐, x는 있는 변수니까 공간에다가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x에 3이라는 값을 넣겠다. 어떤 값이 들어갈지는 그때그때 정해도 됩니다. 나중에 해도 되고, 이거는 이미 들어있는 값에 바꿔 덮어쓰기 한 거예요. 자, 하나 더. 이거까지만 하고 10분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이거 실행하면 x라고 나오죠. 첫 번째 출력문 안에는 쌍따옴표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엔 쌍따옴표가 있고요. 얘는 문자 그대로를 출력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값을 출력한 거고, 그죠? 차이점은 이거 두 개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